CCI는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평균 대비 가격의 이탈 정도를 활용해서 추세의 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만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차트에 적용해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는 매매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로 바로 CCI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I는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에요. 추세 확인이나 단기 트레이딩 또는 변동성 포착까지 굉장히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처럼 변동성은 크지만 하루 등락폭이 제한적인 상품에서는 CCI가 정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RSI나 MACD만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서 매매 전략에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CCI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CI는 커모디티 채널 인덱스, 한글로는 상품 채널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가 알려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현재 가격이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바로 이걸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이 평균 대비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RSI 같은 지표는 0에서 100까지의 값이 정해져 있는데 CCI는 그렇지가 않아요. CCI는 고정된 상한이나 하한이 없어서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처럼 극단적인 값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얼마나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전에서 이 CCI 값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보통 기본값인 기간은 14를 그대로 씁니다. 대부분의 차트 프로그램도 기본값이 이 14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기준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사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0의 선을 기준으로 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나스닥 선물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는 하루에 보통 1%에서 2%, 많이 움직여야 3%에서 4%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기준을 잡아야 실전 매매에서 진입 신호를 자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CCI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요 플러스 50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수 신호예요. 즉 이 플러스 50선을 돌파하는 순간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은 반대로 CCI가 다시 플러스 50선을 이탈했을 때 이때 청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플러스 50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 플러스 50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청산,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도 타점은 CCI가 이 마이너스 50선을 이탈했을 때 발생을 해요. 이때는 매도에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청산도 마찬가지로 CCI선이 이 마이너스 50선을 다시 상향 돌파하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청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50선을 이탈을 했을 때 매도에 진입, 마이너스 50선을 다시 상향 돌파했을 때 청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많은 분들이 왜 하필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설정을 하냐,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많이 사용하던데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나스닥 같은 지수 상품은 하루의 변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두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잡아야 충분한 매매 신호가 발생을 하고 실제로 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늘어납니다. 또 0의 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짜 신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CCI가 위아래로 이렇게 잦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잔손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두게 되면 추세의 막바지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추세의 중간, 추세가 한참 진행 중일 때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애매한 자리에서 괜히 물리는 걸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이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변동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커진 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CCI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또는 다른 추세 지표와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CI가 플러스 50을 돌파를 했는데 동시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캔들이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해 있다면 이럴 때는 신뢰도가 더 높은 매수 신호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50을 이탈하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까지 늘어났다면 이건 강력한 하락 진입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스닥 선물 매매에서 CCI 하나만을 활용해서 매매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CCI가 50을 돌파할 때 매수 진입, 다시 하락해서 플러스 50을 이탈 시에 청산, CCI가 마이너스 50을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마이너스 50을 상향 돌파했을 때 청산을 하는 거예요. CCI는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평균 대비 가격의 이탈 정도를 활용해서 추세의 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만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차트에 적용해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는 매매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외 선물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직접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도 함께 준비해두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파인더였습니다.